5.18이라고 하는 것은 1980년 광주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명칭은 시대에 따라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바뀌어 왔습니다. 1980년 그 당시에는 광주 사태라고 했고, 그리고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 5.18 쪽의 활동이 아주 활발했던 2005년경에 이르면 오히려 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5.18 민중항쟁이라든지 5.18 민중혁명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현재는 특별법에 따라서 5.18 민주화운동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명칭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광주 측, 대개 그쪽은 정치적으로는 좌파라고 하는 쪽이고 광주가 아닌 측, 또 대개 그쪽은 우파라고 하는 그런 크게 여러 가지 그 특징을 지니고 나뉘어서 어쩌면은 좀 대립을 하면서 이렇게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은 그래도 적지 않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측에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적대적 인물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주가 아닌 측에서 이렇게 손꼽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학자 조아무개, 한 사람은 강연가 이주천 씨,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군사 전문가 지만원 씨, 이렇습니다. 이것은 당시 광주 MBC에서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5.18의 3적, 적군할 때 적자를 써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나는 2009년에 식인이라는 책에서 출발을 해서 5.18에 관한 연구서를 여러 권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5.18 이것은 크게 둘로 다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1980년 당시의 5.18 그러니까 광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한 5.18이 있고, 또 하나는 1990년대의 5.18 그러니까 법률 사건, 재판을 중심으로 한 그런 5.18이 있습니다. 나의 연구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 1990년대의 5.18 그러니까 법률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주로 5.18 재판에 대한 이론을 정리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1980년 5.18에 관해서 연구한 것을 책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두환대 광주혁명이라고 하는 상당히 오래전에 쓴 책입니다. 그것이 2010년 8월 5일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요즘 더불어민주당에서 광주정신이라고 하고 내세우고 있는 바로 그 5.18의 이념적 뿌리를 한번 캐봤습니다. 100년 이상의 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소위 광주정신을 분석한 것이죠.
또한 5.18 유공자 문제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유공자 문제는 이 책이 2010년에 나왔고 5.18이 1980년에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옛날 이야기를 다룬 것이 아니고 1990년대 이후 2010년까지 한창 그 극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때의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나는 지만원 씨하고는 우선 북한군 개입에 관한 입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1990년대의 법원 재판 자료를 주로 분석을 했고 지만원 씨는 1980년 그리고 1990년대의 검찰 수사 자료를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만원 씨가 아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죠. 물론 한번 지나갔는가 싶었는데 또 문제가 그렇게 끝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국민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7조 제2항에서 이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만원 씨가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봅시다. 제7조 제2항 4호에서는 역사 고증, 사료 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것이 순수 학문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만원 씨는 이 제4호에 있어서 자격이 인정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2호에서 대학에서 군사 안보 관련의 그 강의를 한다든지 하고 재직한 사람 이런 규정도 있고 5호에서 국내의 인권 분야 민간단체에 종사한 사람 이것도 좀 프리하기에 따라서는 고려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격 그것은 있다고 보아도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 특별법 제3조 6호의 문제입니다. 6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그런데 원래 이 6호는 민주당이 원해서 넣었고 그 원래의 6호는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이것만 있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자유한국당에서 원해서 넣었다 하는 것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앞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6호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이러한 전체 법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변경됨으로 해서 그 뜻이 바뀐다 하는 것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후라든지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꿔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3조 6호가 그 뜻이 다양하게 풀이가 된다. 다의적이다 하는 겁니다. 법률은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의 의미는 일의적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보더라도 단 하나의 뜻으로 그렇게 풀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률만이 아니라 모든 공문서, 공무원이 사용하는 말과 글은 반드시 일의적이며 명확해야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6호는 다의적이다. 법률의 법문이 이렇게 다의적일 때는 그 자체로 무효로 보고 그 법률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초기에 민주당이 이 법문을 넣었을 때 그 뜻에 따른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단지 이 말만 있으면 그것은 1980년 당시에 군이 북한군 침투라는 것을 조작한 사건, 그런 게 있었다. 그것을 조사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의도했던 것은 오늘날 현재의 그 조작 사건을 조사하겠다. 이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죠. 현재의 조작 사건, 현재의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지만원 씨의 북한 특수군 600명 가설, 혹은 그와 연관관계에 있는 사진에 줄 긋는 기법을 썼다고 하는 소위 광수가설,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보기에는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제3조 6호를 넣으면서 민주당은 지만원 씨의 활동을 조사해서 처벌하려고 했다. 그러고 싶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경우에 지만원 씨는 조사 대상자가 되겠죠. 조사 대상자는 조사를 하는 조사위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법 목적상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당의 뜻에 따른 그 과거의 법문에 따른 그런 풀이를 할 때는 지만원 씨는 조사위원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 특별법 제3조 6호는 처음이 그것이 아니죠. 이제 변경됐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별법은 바로 변경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사항을 포함시킨, 그래서 이 전체가 의미가 달라진 그런 법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이 6호를 가지고는 앞에서 이야기한 북한 특수군 600명 가설이라든지 소위 광수가설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조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법문상 이것이 1980년 당시에 군이 했다고 보는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는 또 하나 생기죠. 1980년에 군이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을 한 사실이 없다. 이것이 이미 밝혀져 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군에게 또다시 그 혐의를 두고 조사하자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특별법 제3조 6호는 뒷부분,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해서 넣은 부분은
그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없어서 처음부터 아예 그런 일이 없어서 그래서 실효되는 부분입니다. 의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앞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그 부분만 진상규명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만일 이것을 민주당이 다시 초기에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으로 가려고 한다. 그렇게 한다면은 법 체계상 문제가 생길 겁니다. 어떻든 지금은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그 자체로 그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뜻에 따를 때가 아니고 그 다음 경우 자유한국당의 뜻에 따를 때 이 법문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앞에서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이라는 것이 현재의 조작 사건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법문이 바뀌어서 할 수 없고 80년대의 것이라고 할 때는 그런 사건이 없어서 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했던 것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뜻에 따라서 다시 이것을 해석을 하면 동일하게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은 1980년 군이 조작한 것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돼서 여전히 의미가 없어지죠. 그것은 똑같아집니다. 단지 남아있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이것을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무엇이 될까? 1980년에 북한군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이 5.18 민주화운동 현장에 나타났다. 이러면 조사 대상이 되겠죠. 또 북한군이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었다. 이것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고 북측의 군 요원이 개입을 했다든지 혹은 직접 침투까지는 하지 않았어도 무엇인가 영향력을 행사했다. 당연히 이것들 다 조사 대상이 될 겁니다. 폭넓게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현재의 법문상 그 풀이를 해보게 되면 이 경우에 지만원 씨는 조사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만원 씨가 조사위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게 되죠. 바로 조사위원이 되었다고 할 때 그 신분이 이 법률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활동을 할 때는. 그래서 이 특별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된다. 그래서 조사위원의 직무하고 충돌하는 활동은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바로 이 조사위원으로서의 그 활동하는 기간이 2년에다가 플러스 1년에서 3년 정도가 되는데 이 3년 동안 지만원 씨가 현재 하고 있는 북한 특수군 600명에 대한 연구라든지 조사라든지 홍보활동 또 광수가설에 대한 그와 같은 활동 이런 것들을 일체 할 수 없다. 그런 것이죠. 이것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만원 씨가 조사위원이 된 이후에 또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고 법적인 내용만 살펴보기로 하죠. 조사위원이 된 이후에 이 특별법 제14조에서 제척과 회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기피도 규정을 하지만 그것은 당사자 문제이니까 그것은 제외하면 되겠죠. 근데 어떤 때 제척과 회피를 하느냐?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럴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지만원 씨 하면은 무조건 공정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니 아마도 제척과 회피의 대상이 되기 쉬울 것이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해당 심의나 의결에서 제척시키거나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 안 시킨다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같은 특별법 제11조 제2항 2호에서 조사위원이 된 이후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에서 면직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형사 고소를 당한 일이라든지 혹은 또 형사 피고인 신분인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유의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만원 씨가 조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 또 법문에 따른 제한은 없는가, 조사위원이 된 다음에는 혹시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닌가, 나아가 면직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법조문을 따라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꽤가 많다면 다음과 같은 구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만원 씨를 조사위원으로 임명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사위원이 된 다음에 매 사건마다 적당히 제척하거나 회피하거나 하면서 일을 안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민주당 측에서, 그러니까 광주 측에서 어떤 이익이 있는가? 지만원 씨는 5.18 관련 개인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만원 씨가 하고 있는 5.18 관련 그 활동을 하는 조직이 3년 동안 멈추게 되면 와해되겠지요. 이런 나쁜 꾀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 5.18에 관한 자료는 상당히 그 편향성이 강합니다. 그것이 광주 측이면 광주 측으로, 광주 측이 아니면 또 아닌 쪽으로 편향성이 상당히 강한데, 그것도 광주 측의 자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이 어떤 사안을 알고자 한다면은 그래도 어떤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그러니까 감정이 최소한으로, 가능하면 감정이 안 실린 그런 자료를 보아야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지식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정보를 제대로 알게 되면 보다 분명하고 그리고 보다 더 정확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파워를 업시킨다, 이런 뜻에서 광주 아닌 측의 자료, 그것을 한 건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나의 전두환대 광주혁명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당연히 헌법이 다루고 있는 국가학, 그러한 입장에서 서술한 책입니다. 그러면 왜 광주혁명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이 5.18에 관여한 광주 측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 그 이데올로기, 그들이 추구했던 것들을 보건대 광주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책에는 첫째, 광주 5.18의 실행자, 그 당시 그 사건의
참가한 사람들, 그들하고 그렇지 않은 광주 시민을 동일시하지 않은, 그러니까 광주 사람 하면 다 5.18에 참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던 그런 과거에, 그러니까 2010년 그 당시에는 거의 대단히 새롭게 그렇게 분석을 한 최초의 분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대부분의 광주 시민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 그것을 논증하고 또 쉽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둘째, 광주 5.18이 전개되던 과정에서 그 현장에는 광주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도 이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속삭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또 실제로 그것을 적용시켜서 이야기할 때는 미지수 라지 X,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자를 포함시켜서 당시의 사건을 재구성한 것이죠. 이 미지수 라지 X라고 하는 것은 고정간첩이라든지 무장 투쟁 조직, 그리고 사상적인 불순분자,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미지수로 치환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자들이 개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가능성을 논증한 것이죠. 이 미지수 X로 표현을 한 불순분자의 개입, 또 자유한국당에서 이것을 막연하게 당시 북한군의 개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그러한 것을 여기에서 다뤘다 하는 것은 소위 북한 특수군 600명설이 나오기 전인 2010년 그때 이렇게 발표한 이론으로서 그때 이것이 첫 출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 책은 좀 재미있게 술술 읽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책입니다. 그 다음으로 셋째, 현재 5.18 하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무기고를 한날 한시에 탈취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시간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 설명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정리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책에서 최초로 그것을 분석, 정리한 것이죠.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대입니다. 근 40년 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든 것이 달랐던 그런 시대, 그런 장소, 그런 생활 환경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정리할 때 이들이 무기를 탈취하러 가던 길이 아스팔트 길인지 비포장 도로인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면서 도착 시간을 계산하고 해서,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무기고 탈취, 40몇 곳 그 무기고 탈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요즘 이슈가 된 5.18 유공자의 그 각종 혜택 문제, 그것도 이때 최초로 밝혔습니다. 그 출발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록을 보면 대체로 피해자인데 그들을 모두 유공자로 처리를 했다 하는 데서 시작을 했고, 바로 피해자가 왜 유공자인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5.18 유공자 문제는 5.18 보상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되면서 점점 그 문제가 커진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을 분석해 놓았습니다. 이 책은 대체로 재미있다 하는 반응인 그런 책이고, 내 책이기는 한데 내 책은 좀 딱딱하죠. 그런데 이 책은 재미있다고 하니까 자신 있게 추천을 합니다. 한 번씩 읽어보면 새롭게 이 사안이
어째서 사람마다 다르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나도록 정리가 안 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좀 정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5.18 진상규명특별법 그리고 그 조사위원회 위원에 관해서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또 전두환 대 광주혁명 그 책도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